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로축구 서울과 성남, 수원이 나란히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5년 만에 동반 16강행을 이뤘던 K리그 4개 팀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게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늘 아시아 무대에서 강으로 군림했던 대한민국 팀들의 아쉬웠던 아시아 챔스 16강 2차전, 지난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의 베이징 고안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북이 코너킥 상황에서 베이징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북의 맹공은 계속됐습니다. 전반 22분, 이동국의 논스톱 슈팅이 안타깝게 빗나갔습니다. 득점 없이 경기는 후반으로 넘어갔고 전반 27분, 에두가 베이징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재성이 내준 패스를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넣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수비수들이 따라붙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베이징은 나쁜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최철순을 베이징 선수가 발로 찍은 것입니다. 퇴장을 당했지만 베이징은 밀리지 않고 전북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골을 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골키퍼 권순태의 선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2차전 합계 2대1로 앞선 전북은 4년 만에 아시아 챔스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원은 이겼지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반 25분, 정대세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양상민의 도움이었습니다. 1차전에서 2대3으로 패한 삼성은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구자룡이 또 한 골 성사시켰습니다. 이대로 가면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 수원은 레안드로의 첫 번째 슈팅은 잘 막았지만 뒤따르던 고바야시를 놓치면서 후반 20분 가사와에게 골을 빼앗겼습니다. 레안드로의 슛에 이은 고바야시의 슈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원은 합계 4대4를 기록했지만 원정 경기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성남도 광저우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면서 8강 티켓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 24분, 광저우 슈팅이 박혜성의 손에 맞고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크로 나선 굴라트가 성공시키면서 광저우는 1점 차 앞섰습니다. 성남은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12분, 광저우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에 있던 굴라트가 머리로 성남의 골망을 뚫었습니다. 결국 성남은 광저우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면서 1, 2차전 합계 3대2로 져 8강 티켓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안승호, 김동환 해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출연하시는 거. 네,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느낌 상당히 좋고요. 예. 사실 김동환 해설위원 축구 중계하는 거는 많이 봤고요. 네. 예, 아주 감동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보다 여러 출연자들하고 이제 많이 함께 했었는데. 역시 그 비주얼이 가장 최상이다. 이런 압박감을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방송하면서 제가 좀 약간 저도 비디오용 기자로 통하는데 예, 조금 예. 어디서요? 저희 지역구에서 네. 예, 하여튼, 예, 상당히 반짝반짝 빛나네요. 예, 네. 오늘 좋은 방송보다 화려한 방송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안승호 기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저는 어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출연진 파트너가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데 PD 얘기로는 네. 이 두 명의 콤비를 좀 맞춰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구계의 김동환, 제가 축구계의 안승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네.
분석 좋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승호 기자, 지난주였죠. 마산 NC 두산전이 벤치 클리어링으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예. 참 매번 느끼는 건데 프로야구 매일매일 하는 네. 경기인데 매주 뭐 특별한 일이 하나씩 생기네요. 지난 27일이었죠. 네. 그 마산 경기였는데 NC랑 두산전 7회에 이제 NC 외국인 투수 해커 선수가 와인드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석에 있던 두산의 오재원 선수가 타임 요청을 하는데 그걸 심판이 받아주면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뭐 프로야구에서 뭐 흔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네.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두산 더그아웃 쪽에서 공 하나가 날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지죠. 네. 예. 어떤 선수냐. 이거 참 심판진이 갔는데 이제 여럿이 손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민석 선수가 그 지목됐죠. 근데 실제 공을 던진 민병헌 선수 대신 대리 퇴장을 당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다음 날 이제 민병헌 선수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던졌다고 해서 네.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병헌 선수 상당히 성실한 선수고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도 야구 걱정 때문에 신부가 자고 있는 팀에 나가서 타격 훈련을 하고 들어오는 그 정도로 사실은 뭐 흔히 보기 힘든 선수인데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만 이번 일은 사실은 좀 그 야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표현을 넘어섰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살짝 보면 결국은 홈으로 막을 일을 가르로 예.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듭니다. 그런데 또 프로축구에서도요,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신사적인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 아무래도 한교원 선수의 이제 이 주먹질을 했었죠. 이 박대환 선수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자체 징계도 받고 6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600만 원의 이 벌금도 맞게 됐고 또 이범영 선수는 광주전 때 이 PK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잔디를 발로 이렇게 스터드로 팠어요. 그러고 나서 네네네. 이제 다른 선수가 또 와서 그 스팟에다 대고 또 뭔가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맞는데 이 문화 자체가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자필 반성문이 페어플레이는 아니거든요. 뭔가 하면 자필 반성문. 뭐 예전엔 또 인터넷에도 올리기도 했었고 반성문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해보고 이 프로 선수에 대한 입각항에서는 구단 입장에서 또 연맹 자체에서 팬들에게 뭔가 죄송함을 표시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 양심 선언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성 자체가 이번 사태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요즘 스포츠맨십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그라운드보다 정정당당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3세판 지난 경기 예상 결과 보고 가시죠. 외모로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축구 3세판 전문가들이 훈남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 전북의 승리와 울산 포항의 무승부까지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가 모두 맞춰 국내 진동하는 결과판을 만들었습니다. 야구에서는 이경재 기자만이 단독으로 성적 훈남으로 등극했습니다. 롯데, NC, 두산, 기아의 승리를 모두 맞춰줬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는 3세판의 상극답게 서로 엇갈려 승리팀을 맞춰줬습니다. 네,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휴식을 좀 취하고 나서 그런가요? 김동환 해설가 처음으로 3경기 모두 맞춘 것 같은데요.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어요. 아니군요. 예, 출연 안 하니까 적중률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은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K리그는 좀 전문이 아닌가 싶어요. 해외 축구는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가거든요. 제가 영국이나 이런 데를 자주 못 가니까 K리그에서 전문성을 좀 비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K리그. 예. 네, 그런가 안승호 기자는 이 정도가 되면 이원만 기자만 3세판의 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가 상당히 좀 사실은 까다로웠어요. 지금 뭐 이경재 기자가 보니까 4경기 다 맞췄는데 네. 어떻게 맞췄나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였냐면은 강팀하고 약팀이 있던데 약팀이 이제 선발 투수가 우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을 선발 투수를 선택해야 되냐, 네, 그렇죠. 팀을 선택해야 이런데 이원만 기자랑 그것들이 더 엇갈린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 이원명 기자랑 상당히 좀 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하고 가까우신 시작하면서 거 맞으세요, 진짜? 예, 좀 뭐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요. 뭐 기자실에서 뭐 벤치 클리어링 한번 해야 되나요? 지금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에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어떤 앙숙 한 줄 평을 남겼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서 안승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시즌 전 예상을 뛰어넘어서 잘 싸우고 있는 두 팀입니다. 하나와 롯데, 올해 들어서 3번째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첫 만남부터 두 팀은 불문율하고 이제 빈볼 논란으로 뜨거웠거든요. 네. 이번 시리즈 이전까지 6차례 만남에서 3승 3패로 호각세를 이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두 팀은 냉정을 찾아 제대로 신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두 팀 모두 팀 타선에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주축 김경원이 지난주 그 기아전에서 사고를 종아리를 맞아서 엔트리에서 빠졌고요. 그에 앞서서는 새 외국인 타자 폭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재활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간판 타자 김태균도 허벅지 부상으로 아직은 대타로만 나오고 있는데요. 양 팀의 대체 카드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이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선발 마운드에는 레일리가 오릅니다. 올 시즌 4승 3패 방어율 4.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일리는 최근 2경기에서 6이닝 3자책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전에서는 한 차례 등판했는데 6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나 선발 유먼의 경기 내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먼은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롯데에서 뛰었는데요. 올해 하나로 이적해서는 1승 4패 방어율 5.16으로 내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롯데전에서는 3.1이닝만을 던지면서 8안타 5실점으로 부진했거든요. 유먼이 제 페이스를 찾을지 이게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는 선발 싸움에서 살짝 앞서 있는 롯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에는 윤규준의 가세로 불펜진이 두터워진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중반까지 좀 팽팽한 승부가 이어진다면 네. 하나 쪽에 조금 유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한화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만이 안방에서는 대포가 있지라는 말로 롯데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한화의 불펜이 앞선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는 롯데를 향한 유먼의 복수 혈전을 기대하라라는 말로 한화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운동장 안팎에서 전통의 라이벌이죠. 삼성과 LG, 잠실에서 맞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사실은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은 선두를 내준 뒤로 상위권에서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4연패를 이룬 지난 4년보다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올해는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제철을 만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여름에 접어들면 상당히 잘 달렸습니다. 네. 지난 4년간 6월 승률이 6할 3푼 5리, 7월 승률이 6할 8푼 1리로 단연 1위였습니다. 이제 도전자가 늘어난 올해는 어떨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는 주력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고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9번 이병규 선수와 이진영, 정성훈, 손주인 선수 등 주력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지금 힘겨운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안정적 전력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LG로서는 이달 초에 지각 합류한 외국인 타자죠. 한나은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한나은은 당초 6번 타자 정도로 출전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주포들의 이탈로 인해서 중심 타선으로 이동해서 지금 팀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 선발 마운드에는 외국인 투수 클로이드가 오릅니다. LG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투수입니다. 클로이드는 화려한 피칭은 아니더라도 굴곡 없는 경기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LG를 두 차례 만나서는 1승에 방어율 2.19로 높이 날았습니다. LG는 장진용을 선발 마운드에 올립니다. 장진용은 1승 3패 방어율 6.9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은 올해 첫 등판입니다. 장진용은 지난 4월 25일 NC전이죠. NC전 승리 이후에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력이 안정세에 있는 삼성 우세가 점쳐집니다. 네, 여름 삼성이 네, 올해에도 계속 계절의 덕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가 LG의 강점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한 줄평으로 삼성의 승리를 응원했고요. 안승호 기자가 여름 근육남과 삼성의 계절이다 라는 유머스러운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1.5군 LG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이경재 기자의 철학적인 멘트 계속됩니다. NC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말로 NC를 칭찬해 주셨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도 호랑이 천적, 공룡의 질주라는 말로 NC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다음은 넥센과 SK의 경기입니다. 네, 넥센이라는 이름으로 이경재 이원만 기자가 크로스했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타격전을 예상하면서 넥센의 우세를, 이원만 기자는 홈런 파워를 앞세워서 넥센이 이길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다시 올라갈 시간이라고 나홀로 SK를 응원해 주셨네요. 넥센과 SK 경기 안승호 기자만 SK를 응원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바꿀 수 있나요? 네. 토요일 매치만 보면은 그 SK 쪽에 좀 마운드가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방망이는 사실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예. 흐름이 상당히 올라갔다가도 이제 뭐 등산하고 이제 또 하산하는 것처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새 확률로는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SK 쪽이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싶고요. 만약에 또 넥센이 이긴다면 당분간 이제 목동구장은 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원 해설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뭐 축구 해설이기 때문에 야구를 감히 어떻게 네. 얘기할까 하지만 관심 저 많으시잖아요. 야구도 약간 네. 좀 압니다. 예. 국내 리그라면 다 통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김동원 예, 가까우니까. 해설이요? 예, 영국 그렇습니다. 쪽만 아니면. 예. 넥센 SK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넥센의 승리를 좀 치는데 그렇죠. 마운드 선발은 SK가 조금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넥센이 사실 문학만 가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인천이랑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 타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봤지만 김민성이라든지 유관준이라든지 이태근 이런 또 스나이더까지 전부 3할대 타율입니다. 근데 SK는 제가 볼 때 이 뭐랄까 진루에 있을 때 네. 주자들이 있을 때 타율이 2할밖에 되질 않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박정권도 좀 타격감이 찾긴 찾지만 아직 멀었죠. 최정도 부상 복귀했지만 에이스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넥센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안승호 기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김동원- 이번의 해설에 대해서. 예, 김동원 해설이 대단하네요. 옆에 뭐 나중에 그 시즌 전망할 때 프로야구 시즌 전망할 때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야구가 좀 더 쏠쏠하다. 축구보다는 야구 경기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야구 쪽으로 돌아오시는 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생활하는 게. 그리고 보니까 야구 해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 쪽보다는요. 제가 뭐 이종렬 해설위원보다는 좀 낫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비주얼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 연락드리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또. 네, 네. 네, 본격적인 3세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원만 만나면 무너지는 인천이 내일 경기로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김동원 해설가, 먼저 수원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수원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가시와 레이솔에게 아쉽게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는 리그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척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에서 김은선과 또 에이스 염기훈이 지금 출전할지 안 할지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이 정규 리그에서 벌써 전북이 승점이 11점 차이로 1위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른 수원이지만 결코 이 적은 승점 차이가 아닙니다. 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생각보다 이런 식의 전북의 이제 우승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한 또 시기로 보여지고요. 반면 인천은 리그 초반에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강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탔어요. 한 경기에 의해서 상위권으로 갈 수도 있는 인천이고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성적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일한 패배가 뭐 전북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은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노련미를 더해가는 이천수가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김인성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또 윙어거든요. 역습 전개 시에는 키포인트가 되겠고 또 조수철 선수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조율이 좋기 때문에 요니치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진도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측면 쪽에서 플레이를 어쨌든 만들어주는 것이 수원 전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대세나 까이오, 그다음에 이상호 같은 또 공격의 핵심으로 이번 경기에 좀 비춰질 것 같거든요. 수원이 인천의 이제 끈적한 수비를 바탕으로 만들려면 이제 늑대 축구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공격력은 있지만 이제 약점은 체력이거든요. 그런 체력이 아무래도 인천이 경기장에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이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이제는 K리그에 올인할 때라는 말로 허재원 기자가 수원의 승리에 공 4개를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는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둘 다 염기훈을 포함한 수원의 부상자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스널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FA컵 정상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요즘 상승세를 타는 에스턴 빌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더욱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제가 중계하기 때문이죠. 예, 아스널은 지난 시즌에 FA컵 디펜딩 챔피언이죠. 9년 네. 구간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두 시즌 연속이자 통상 10위의 우승, 그럼 최다 우승이 될 수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이번 마지막 결승전인데 이번 FA컵 결승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데니 웰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훈련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시오 월컷이 오랜만에 이제 선발 나섰는데 헤트트릭을 기록했고요. 지루를 최전방에 세우면서 외질, 램지, 산치스 지원 사격을 하는 스쿼드로 나설 가능성이 이번 경기에서 높지만은 백업 멤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업이 아니라 거의 주전급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충분히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 다양성, 이것이 유난히 돋보이는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스톤 빌라는 팀 셔우드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등권을 벗어났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크리스티안 벤테케가 있는데 셔우드 감독 이전엔 3골이었어요. 하지만 셔우드 감독이 오면서 12골을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거든요. 아무래도 이 감독과의 궁합, 그것이 공격력 쪽에 이제 빈곤함을 벤테케가 메워주면서 살아났는데 스쿼드의 탄탄함은 이제 아스날이 앞서긴 하지만 베스트 11만 놓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또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날의 특징이 이제 후반전에 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이 특징이 어떻게 보면 빌라의 수비력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후반전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잘 버티긴 하겠지만은 공격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후반전 되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아스날의 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의 승리를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해설가 예상대로 2시즌 연속으로 아스널이 FA컵 정상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죠. 네, 3세판에서는 아스널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허재원 기자는 유종의 미래 놓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 웬거 지퍼 아닌 우승컵 올린 기회라면서 디스 아닌 디스를 해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 아스널이 화력에서 앞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인 구강컵 결승 예상도 보겠습니다. 네, 3세판의 절대 강자 바르셀로나가 구강컵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입니다. 허재원 기자는 트래블이 눈앞에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는 이관왕 예약하고 가실게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 역시 수아레스 부상 여파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강한 한 줄 평과 기자들의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하는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경쟁이 치열했던 3세판 따라잡기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아이디 킴님입니다. 그러니까 KIM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6경기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경품 남겨주시고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40여 명의 시청자들이 경품을 받는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경품 이벤트가 끝나서 아쉬운 분들 홈페이지에 응원 댓글 계속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은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